안녕하세요. 우상무르시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번에 한글날로 계속 쉬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꿀맛 휴가가 있죠. 저번 주도 토일월 쉬었는데 이번 주도 토일월 쉬네요. 이럴 때는 직장인이 너무 부럽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불평불만 이런 거 갖지 말고 직장에 다닌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 수 있죠. 직장 생활이. 오늘은 뭐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큰 변화가 없죠. 그리고 뭐 어제 음봉 나오긴 했는데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급등한 거에 대한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아직 뭐 상승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전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21선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121선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번 갔다가 맞겠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선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을 그리려 그러면 한두 달 갖고는 안 되고요. 적어도 뭐 2, 3개월, 3, 4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가 있다 그래요. 그게 잘 나와야 되나요? 잘못 안 좋게 나와야 되나요? 만약에 고용이 호저가 지속이 되면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고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웃기는 상황이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의외로 강합니다. 의외로 강해요. 나는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차익, 선물 옵션의 해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현물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코스닥은 팔고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정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는 하나, 둘, 셋, 넷, 다, 6일 연속 샀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제 콜옵션을 샀기 때문에, 그쵸? 여기 현물 산 친구들이 콜옵션을 이때부터 같이 샀나봐요. 왜냐하면 이제 콜옵션은, 이 매수겠죠, 이게? 매수겠죠? 뭐, 매도는 아니겠지, 설마. 매수면은 이제 상승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에 배팅하는 거고 또 풀옵션을 빨간 줄이면 샀다는 소리니까 빨간색이면 이때부터는 또 하락에 배팅한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가지고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일단 코스피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하락했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 되고 그리고 이 전저점이 중요한 라인이 되고 하락하고 있는 이제 22평선이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박에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한 다음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저는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하면서도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요즘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무슨 뭐 매도 포지션을 비중을 아주 크게 싣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장이 맞으니까 일부분을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장으로 바뀌면 언제든지 이제 바꿀 준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오랜만에 가치주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DCM이라는 기업인데 이제 뭐 가치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뭐 하는 회사냐면 이런 거 만드는 회사야. 요 앞판, 앞판, 라미네이트 강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런 냉장고를 많이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이제 좀 된 거고 요즘은 칼라 강판이 예쁘게 잘 나오죠. 삼성 뭐죠? 삼성 냉장고를 한번 요즘 삼성 냉장고를 많이 사는데 LG는 미워서 이제 잘 안 사고 요런 거, 요런 그립 이런 거 색 하나 바꾸는데도 뭐 한 15만원, 20만원씩 추가를 합니다. 이제 깔맞춤을 하려고 사는데 더럽게 비싸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전 쪽 지방 가전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뭐 돈 쓸 데가 별로 없었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국내 여행도 가기 어렵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가전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덕분에 그런 거 보태서 사라고 정부에서 돈도 막 찍어서 뿌리고 기도했죠. 그래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DCM이 원래 뭐 영업이익이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점프를 했습니다. 굉장히 점프를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런 영업이익을 다시 찍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긴축하고 있고 금리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전을 막 바꿀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는 분위기니까 뭐 일본 여행 그 무비자 입국 무비자 입국 맞죠? 그거 풀리자마자 뭐 예약이 막 엄청 나는 동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전 수요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예년 그 평년 수준으로 회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평균이 약 129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런 매출액 그 이런 거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해놓은 거니까 이제 이게 뭐 체크리스트죠. 체크리스트인데 매출액 수위를 보면은 그쵸. 뭐 성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업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잘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죽쓰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업이익률은 뭐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정도 수준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평균 영업이익을 보면 약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현금 흐름을 하면 약 132억이니까 이익의 질 또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뭐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이제 회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 그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갑자기 영업 순이익이 뻥 하고 튀었잖아요. 이 뻥하고 튄 거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에 보시면 기타 이익이 234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이익이 무엇일까 보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재무제표를 눌러보면 이 숫자가 나와요. 주석 숫자가. 그러면 32번, 38번으로 가면 됩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2번에
기타 수익 보면은 여기 보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당기손익, 그러니까 올해 이익으로 잡히는 그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이익이니까 뭐가 올랐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여기 있죠. 575억이 있고 비유동 쪽에도 141억이 있어요. 그러면 4569번에 있네요. 주석. 그러면 4569번으로 가보는 겁니다. 지났어. 9번. 9번 보니까 9번에 있네요. 상장 주식이 423억이 있어요. 수익증권이 142억. 이거는 뭐 펀드 같은 거고 이게 상장 주식이요. 상장 주식이 있어? 그럼 이제 봐야 되죠. 상장 주식이 뭐가 있나 볼까? 이렇게 보면 여기 가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봤더니 그동안 번 돈으로 이런 거를 샀어요. 이렇게 동일산업 막 이런 걸 샀어요. 그래서 장부가액을 보면 동일산업이 370억, 나머지는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370억이 있더라고. 동일산업이 조금 허접한 기업인데 저 평가이익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 차트가. 동일산업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오른 건지 진짜 그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언제 사야 될까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그래도 물려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투자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대주주 회장님이 파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이제 고성장 기업은 아니지만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현금이 계속 쌓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금뿐만 아니라 그 공정가치 그 금융자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350억에서 약 지금 한 1007억 정도가 있고 금융자산, 비유동의 금융자산은 이거는 이제 만기가 1년 이상인 거죠. 그거는 45억에서 지금 16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이렇게 투자 부동산도 약 55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도 많이 늘어났네요. 재고자산하고 이런 거는 이제 매출액이 늘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이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고 뭐 무난하죠. 무난하고 이 현금 회전 기간을 보면 뭐 한두 달 안에 이 현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재고자산이라든가 매출채권 회수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회계상 이익이 전부 현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유동자산 가치가 약 2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네이버로 볼까요? 1630억 1630억인데 순유동자산 가치, 순유동자산 가치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벤자민 그레엄에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600억인데 순유동자산 가치는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부채인가? 가만있어. 모든 부채를 했나? 네,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회계상 남는 돈이 2153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630억이니까 현재 무지하게 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배당은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83억 정도 했고, 뭐 한 46억 정도 배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원래 주식이 1200만 주였는데 이때 이제 약 30만 주 소각을 했고요. 이번에 또 30만 주 소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이고 자사주는
한 번 사면 계속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꾸준히 뭐 고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이고 순유동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할인되어 있고 그리고 그쵸 현금성 자산이 약 1,007억 그리고 금융자산 비동이 한 1,160억 정도 있으니까 그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 약 72% 정도 되네요. 거기에 또 이제 투자 부동산이 500억, 550억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BR이 여기서는 0.69로 나오는데 그렇게 높나? PBR이? 배당 수익률이 또 왜 6.5%나 돼? 그렇게 높아?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 거고요. 자, 1,600억이고 이게 자본총계란 말이야? 아니구나. 자본총계에서 2,538억 1,630억 2,538억 0.64배 정도 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이제 계산을 좀 하다 보면 약간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그러지? 시가총액 맞고 요걸로 돼 있군요. 아이고 요거 할 때 이렇게 잘 바꿔줘야 됩니다. 0.64배 하여튼 이렇게 되고 뭐 EV 가치 보면은 지금 EV 가치가 뭐죠? 시가총액 플러스 순부채죠. 그러니까 얘는 순연금 기업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당 EV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싹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싹 바뀌는 거예요. 지금 EV가 이렇게 됩니다. EV가 시가총액에서 순연금을 빼야 되죠. 순부채를 더하는 거니까 지금 EV가 그러니까 6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0억밖에 안 되고 지금 영업이익이 224억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다. 그 숫자는 하지만 이러한 영업이익은 앞으로는 좀 힘들고 약 한 130억, 14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EV가 약 600억 잡고 영업이익을 한 130억 잡으면 약 4.6배 정도 되네요. EV가 그래도 굉장히 하단이 4.6배니까 낮은 수준에 있다.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ROIC 투자자본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투자자본 수익률도 상당히 높고 이 투자자본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뭐 엑셀 파일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시 올릴까? 잠깐만요. 엑셀 파일이 언제 거로 돼 있지?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21년이네. 22년으로 바꿀까요? 자, 22년 거로 좀 바꾸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단 어떤 장부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 배당금은 이걸로 하기엔 좀 그렇고 이걸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약 3.6%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배당하겠습니까? 설마 뭐 돈이 많아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 그 ROE를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최저 ROE로 이렇게 잡는데 최근 5년에 최저 ROE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최저 ROE로 잡으면 보세요. 100억에서 137억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DCM이
요거는 이 두 해는 제외하고 2019년은 뭐 한번 껴줍시다. 그냥 뭐 여기 이제 굉장히 낮은 것도 있으니까 이게 평균 128억이야. 그쵸? 여기 평균. 그러니까 ROE를 4.4%로 잡는 거는 조금 가혹하다. 그쵸? 가혹하다. 그러면 한 5%로 잡아볼까요? 5%도 좀 가혹한 것 같아요. 5.5%로 한번 잡아볼까요? 5.5%로 잡으면 충분히 DCM이 이 레인지 안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PBR이 0.64배이기 때문에 14,300원일 때 0.64배니까 당장 이거는 2022겠죠? 2023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잘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가격에서는 앞으로 DCM이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이익을 계속 내준다 그러면 이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6% 수준 그러면 약 140억에서 210억까지인데 사실 이 정도를 못 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못 낼 정도는 아니긴 한데 당분간 이제 가전 수요가 약간 꺾이는 거를 가정할 때 보면은 요 레인지 약 5.5에서 6 정도의 ROE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DCM의 차트가 어디 있냐? 이거 나스닥이 나오냐? 자, DCM을 한번 봅시다. 저걸 안 봤다. 네, DCM을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그쵸? 이제 이렇게 길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네요. 그쵸? 여기는 좀 높고,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 이 저점, 여기가 겹치는 구간. 지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아서 슈팅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그쵸?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요 정도 라인에 들어오면, 그쵸?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뭐 묻지마 매수해도 되는 거고, 요 정도 라인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좋겠다. 그쵸? 지금도 이제 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리고 현재 PBR이 0.64배인데, 과거 우리 그 DCM의 PBR 라인을 보면, 그쵸? 이렇게 2020년, 21년에도 0.6배 아래에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너무 멀리 가는 거고, 그래서 0.6배 이하에서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0.6배면은 얘가 어딨냐? 2,538 곱하기 0.6 하면 시가총액이 1,522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쵸? 지금 1,630억이니까 1,630억이고 1,522억이니까 13,000원? 네, 13,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쵸? 사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13,000원 정도. 얼마나 그랬죠, 내가? 13,000원이라고 그랬죠. 13,000원. 자, 13,000원이 어디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 안으로 들어오면 땡큐 가격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DCM이 이제 이런 이익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가격대에서 살 필요 없겠죠. 예, 이 가격대까지 들어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뭐 언제 다시 오를지는 모르지만 예, 충분히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투자법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평균 한 10에서 30% 사이 정도로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말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